안녕하세요. 생존 가이드 코나입니다. 네, 요즘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매일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 발은 속초 앞바다 50km 앞에 떨어졌고요. 또 울릉도에는 공습 사이렌이 울렸죠. 이틀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무려 30발 넘게 발사를 했는데 그 대응으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북한 바다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다음이 뭐가 될지 정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이 전혀 없던 도발을 계속 매일같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국민 거의 다 신경도 안 쓰죠. 도대체 뭐를 믿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거라 하자 그런 이유인가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방심하다가 올 2월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8개월 넘게 전쟁을 하고 지금 온 국토가 불바다가 되고요. 또 국민 수천 명이 죽었죠. 어제 아침 9시에 울릉도에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현지 공무원들은 실제 상황이라고 문자 알림을 받고 바로 지하에 있는 방공 대피소로 피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있는 울릉도 국민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이게 뭔지 잘 몰라갖고 한참 동안 멍하니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이태원 추모를 위한 건가? 아니면 며칠 전에 지진 때문에 뭐 훈련을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잘 몰라서 멍하니 있었다고 하네요. 참 황당하죠. 그러다 25분 후에 현재 이 진짜 상황이란 알림 문자를 받고서 이 경보가 실제 상황이라는 거 알고요.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몰라서 엄청나게 당황하고 놀랐다고 하죠. 평상시에 민방위 훈련을 할 때는 노란색 민방위 복을 입고 나와서 공무원들이 거리에 있는 시민들 대피시키고 이런저런 저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했었는데 실제 상황이 되니까 시민들은 나몰라라 내팽개치고요. 자기들끼리만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정확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 전쟁이 나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우화 아시죠? 지금 우리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북한이 매일같이 그 비싸고 귀한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 도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70년대 중동 전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그렇게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 방송을 통해서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지 도발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방송을 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실제 포를 쏘면서 공격을 해올 때 우리 국민들은 이 공습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멍하니 있다가 큰 피해를 입기 쉬운 거죠. 또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북한 도발이 이렇게 명백한데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는 데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애써 머리를 쳐박고 외면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첫째, 이 전쟁 나면 다 죽는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속설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지금도 매일같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국민 4,500만 명이 다 죽었냐면 그것도 아니죠. 실제 전투에서 죽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인들은 수천 명 정도 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전쟁이 나서 실제 전투에서 직접 죽는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 뒤로 식량과 물자 보급, 연료 보급이 끊겨서 굶들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재난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여러분 집에 비상 식량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핵 터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속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틀렸습니다.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졌을 때도 근처에 있는 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또 지하실에 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원폭이 터졌을 때 또 죽는 사람의 이제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 뒤에 방사능비를 맞는다던가 노출이 돼서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아셔야 되고요. 특히 요즘 최신 핵무기 개발 경향이 위력을 엄청나게 키우기보다는 최대한 축소를 하는 이 전술핵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먼저 핵을 쓰게 되면은 나 역시 똑같이 핵무기 보복을 받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핵을 쓸 확률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여태 우크라이나를 핵을 쓴다 만다 얘기만 많이 있지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는 거랑 같은 이유죠.
이렇게 두 개의 잘못된 전쟁 속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큰 전쟁 없지만은 작은 국지 도발은 충분히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나 뭐 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들이 그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놀라고 패닉에 빠지게 되죠. 또 여러분 집주에 뭐 공습 사이렌이 울릴 때 아마 이 공무원들이나 누가 나와서 친절히 어떻게 하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도와주지 못할 확률이 커요. 제가 엊그저께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한 것처럼 올해 참 많은 갖가지 재난들이 터졌죠. 이 다음에 또 뭐가 터질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도발도 충분히 유념하고 최소한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들은 제가 그동안 여러 방송과 책에서 말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남들이 비웃는다고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들 할 것만 조금씩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태가 터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